네, 지난 시간까지는 법의 개념과 존재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의 계통입니다. legal system. 법의 계통. 법의 체계를 구별하는 개념이 법의 계통입니다.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별됩니다. 대륙법계는 Civil Law System 혹은 Continental Law System이라고 하고, 영미법계는 Common Law System 혹은 Anglo-American Law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계통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크게 대별되는데, 그것은 그 속에 담겨진 법의 체계가 특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 체계는 민사법 원리의 발견 방법의 차이로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내용은 민사법과 형사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법 체계는 계통별로 민사법 원리의 발견 방법의 차이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민사법 원리의 발견 방법을 중심으로 구별해 볼 때 사회주의 법 체계와 이슬람 법 체계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지만은, 현재 사회주의 법 체계는 그 특징이 희석되었고, 이슬람 법 체계도 법의 연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고, 민사법 원리에 있어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별이 될 뿐입니다. 형사법은 어느 법 체계이든지 범죄의 성립과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처벌 절차에 있어서 사인소추의 허용 여부와 재판관의 직권심판 절차인 규문주의 혹은 직권주의 채택 여부에서 역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법의 계통과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인소추라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소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소장 제기, 즉 소추권은 국가 검찰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개인이 소추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심판 절차에서 규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 당사자주의가 아니고 재판부가 직접 직권으로 범죄의 성립과 내용을 신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직권주의 의미가 다소 가미되어 있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구별은 민사법 원리의 발견에서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륙법계, 시빌로, 컨티넨탈로 혹은 로마노 저메닉 로라고 부릅니다. 로마법 시대에서 시작해서 독일법에서 마지막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피정복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과 구별되는 시민들의 법, 즉 로마 시민들의 법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고 정립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빌이라는 뜻입니다.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교회법, 캐논로라고 하죠. 그리고 중세 봉건 시대의 지역관습법 등 그 내용이 추가되어 오다가 1804년도에 나폴레옹 민법전에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프랑스 혁명을 유럽을 점령하면서 전파시킨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 체계의 면에서도 법전 체계를 완전히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 역사에 있어서도 나폴레옹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04년도에 민법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후에 이 민법전을 점령하는 유럽 각국에 전파를 한 것이죠. 당시 나폴레옹 민법전은
사람에 관한 법, 인법, 재산에 관한 법, 그리고 소송에 관한 법들을 다 포함한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ersons, Property, Actions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액션스의 민사소송 절차는 1806년도에 프랑스 민사소송법, 그리고 1807년도에 프랑스 상법, 1808년도에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민법 시스템을 본받아서 1812년도에 스위스 민법이 만들어졌고 1900년도에 독일 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민법 제정에도 영향을 끼쳤고 1896년에 일본 민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의 초안을 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미법에 적용을 받는 미국과 캐나다 가운데서도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와 캐나다의 퀘벡주는 그 나라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프랑스 민법을 기초로 해서 민사법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국과 그 식민지였던 국가와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민사법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조선 합병 이후 1912년도에 조선 민사령으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의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의용민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의용민법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한 내용은 조선의 관습이 일본의 민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선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해방이 되고 미 군정법령 21호에서 그리고 다시 재헌헌법 100조에서 이 조선민사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1958년 민법을 제정했고 19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의 역사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도 그 내용이 대륙법 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법 체계에 속합니다. 특히 일본 민법을 그대로 따른 민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을 본받은 것이고 독일 민법은 이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때 만들어진 프랑스 민법을 그대로 본딴 것입니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1880년 프랑스 형법전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시기인 1791년도에 로마법의 형사 절차를 기본으로 해서 영국의 형사제도를 모방하여 형사소송법을 작성했지만 그 이후에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해서 새로 1810년에 프랑스 형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독일 형법전을 참고하여 1907년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2년도에 조선 형사령으로 이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오다가 미군정법령 21호와 재헌헌법 100조를 통해서 그대로 사용되어 왔으며 1953년 형법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이 대륙법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 기본적인 소스, 연원은 성문법전이다. Primary source of law is the law code라는 겁니다. 성문법전입니다. 이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영미법에서는 불문법전이죠. 불문법원입니다. 주로 판례, 선례법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판례법은 성문의 재정법에 부차적인 것이다. 대륙법에도 판례가 쌓여서 판례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문의 재정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이 성문의 재정법의 법 규정은 일반적 추상적 원리를 간결하게 표현하며 엄격하고 논리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륙법 체계의 특징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영미법 계통의 국가의 법리와 영문으로 된 협약 및 조약이 적용되고 또 영문 계약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영미법 원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법계의 원조인 프랑스에서는 2007년도에 대륙법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륙법 계통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륙법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프랑스법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영미법은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의 고유 제도를 기초로 해서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중앙 집권적인 봉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왕이 임명하는 순회판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왕이 임명하는 순회판사에서 판결하는 판례, 즉 왕립재판소가 각 영지별로 적용되는 지역관습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적인 법 적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판례들을 보통법이라고 부르면서 생기게 된 법체계입니다. 동네에 각 봉건 영주별로 지역관습법이 있었는데 이 지역관습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앙집권적인 왕이 임명하는 판사가 통일적인 법 적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커먼로입니다. 커먼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커먼로라는 것은 해석하면 보통법을 말하는데 이 보통법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개념이 지역관습법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영미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가 판결에서 제시한 의견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성문재정법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의 판결이 정립된 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서 판단을 구속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해야 될 사례가 선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atter of First Im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 보통법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 이 영미법은 지금 세 가지로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판례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판례법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비되는 것이 성문법, 재정법이죠. 둘째는 대륙법 체계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보통법입니다. 이때는 영미법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셋째는 형평법에 대비되는 겁니다. 형평법이라는 것은 국왕재판소에서 임시처분명령이나 재산 신탁과 같은 사안에서 특별히 허용되는 특별 절차입니다. 이 특별 절차인 형평법 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의 의미로서 보통법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커먼로라고 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커먼로를 영미법 시스템으로 할 때는 대륙법 체계에 대비되는 뜻에서 판례를 우선시하는 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차피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했으니까 미국에서도 영미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선례에서 발견된 법원칙을 모두 모아서 법전화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1923년부터 1944년 사이에 미국 법조협회에서는 Restatement of Law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각 개별 분야별로 현재 이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례에서 발견된 판례법을 성문재정법으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일일이 판례, 옛날 판례, 이전의 판례들을 다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전의 판례들에서 나타나는 법리들을 따로 모아서 법의 새로운 원칙, 그런 새로운 원리를 모아서 Restatement of Law 시리즈를 발간한 것입니다. 전 분야의 민사법 전 분야에 붙어서 이것이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 Restatement of Law는 판례법을 성문, 조문화시킨
성문 법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대륙법과 영미법이 여전히 구별되고 있지만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융합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통섭도 주장되고 있는데요. 이미 대륙법과 영미법은 융합 현상이 나타난 지 제법 됐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많은 성문 법령을 제정하여 직접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륙법 계통의 민사법 체계와는 다르며 그리고 유럽연합재판소에서는 이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결의 의미는 판례법 위주의 영미법 계통과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대륙법 계통에서도 선례의 중요성과 이 선례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편 영미법 계통에서는 많은 성문 법령이 제정되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는 다르지만 상호 다른 법 체계와 판례의 법령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륙법과 영미법이 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계 대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국계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기업들은 분쟁 해결 방법으로 미국법을 중거법으로 사용하고 분쟁 해결도 미국과 영국의 중재법정을 이용하면서 기업의 국제거래, 해상법, 특허법 등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뉴욕주 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국법도 많이 중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새로운 기법들이 모두 영어와 미국법을 위주로 하여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대륙법 분야가 확실히 퇴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법률 분야에서의 융합이라기보다는 대륙법이 영미법에 포섭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대륙법에서도 판례, 선례의 중요성과 구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영미법에서도 성문 법령을 제정해서 판례, 선례보다는 성문 법령의 적용을 부차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 체계는 대륙법 체계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본 민법, 일본 형사법 체계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고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이죠. 또 이 일본 민사법, 형사법 체계는 독일 민사법, 형사법 체계와 프랑스 형사법 체계를 본받은 것이고 이 프랑스 민사법, 형사법 체계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라고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